혹시 다 보셨어요? 네. 아, 쌤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있어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답 한번 체크해 보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에는 4번, 네. 뭐 4번에는 5번, 네. 그 다음 5번에는 4번, 그리고 6번에는 3번입니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많이 어려웠죠? 문형사회 문제가 글 자체도 어렵고 이게 뭔가 단절이 느끼라고 하는데 단절은 개뿔 느껴지지도 않고 그죠? 좀 어렵죠? 일단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쌤이 문장사위 풀 때는 네모 문장보다는 웬만하면은 제시문 먼저 읽어보라고 했죠. 혹시나 쌤, 저는 근데 이거 네모 문장 읽는 게 더 편해요 하면 읽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그냥 단절을 느끼는 게 좀 쌤이 생각했을 때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뭐 본인의 습관이 쌤 전 네모 문장 안 되면 먼저 안 읽으면 못 풀어요 하면은 뭐 읽고 푸셔도 됩니다. 그게 정답률이 더 잘 나온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꼭 쌤풀이가 정답은 아닌데 근데 보통 이렇게 푸니까 잘 나오더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가면서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초기 인류는 접근할 수 있었대요. 아주 오직 한정된 수의 물질에만 접근할 수 있었대. 초기 인류는 뭔가 물질의 수가 되게 제한돼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은요, 보통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들만 가능했어요. those라는 거 앞에 말하는 요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질의 대상이 누구야? 그게 뭐냐면 돌, 나무, 점토 또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정된 물질들을 얻는다. 초기 인류는 그랬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discover 발견했답니다. 기술이란 걸 발견했대요. 어떤 기술이냐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물질을. 어떤 물질이냐면 had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는 좀 우등한 속성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뭐보다? 자연적인 상태보다. 쉽게 말해 뭐야? 가공이죠. 가공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요 녀석들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었대. 자, 그게 뭔데요? 여기도 세미콜론 있죠. 즉, 똑같은 말. 즉, 그러한 새로운 물질들은 포함한답니다. 뭐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양한 철들이 해당된대. 우리가 원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도자기랑 다양한 철들로 뭔가 이용 가능하게 됐다. 아직까지 뭐 단절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죠? 더 읽어볼게. 자, furthermore. 게다가 그것은 또한 발견됐대. 그것은 발견됐대. 뭐가 발견됐냐면 그 속성, 어떤 물질에 대한 속성이 발견됐는데 그 속성이 실제로 바뀔 수 있다네. 뭐에 의해서? 열 처리를 하면. 그리고 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대요? 뭔가 다른 물질들을 추가하면은 아예 속성을 바꿀 수도 있대. 그럼 지금 원래는 뭐 얘기했어? 처음에는 뭐 자연 물질을 얻었다가 그거를 조금 만들어내는 기술도 되고 심지어 그 물질의 속성 자체도 바꿀 수 있다. 이 게다가의 속성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지?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땐 크게 단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물질에 대한 뭐 인간의 뭐 접근에 대한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at this point. 그래서 이 지점이 됐을 때, 즉 이제 물질의 속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어떤 효용화라는 것이 어떤 일종의 선택 과정으로 되었고요. 그 선택 과정이라는 것은 뭐 어떤 주어진 또는 한정된 물질들을 그런 걸로부터 결정해서 뭐 만드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가장 최적의 것, 가장 최적의 것이 뭐한데요? 수를 딱 맞게 떨어진대. 뭐에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특징들에 기반한 그런 특징들에 기반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딱 맞게 떨어진다네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물질에 대한 속성을 바꿔서 우리가, 이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도 뭔가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뒤에 볼게. 자, this knowledge. 이 지식이라는 것이요. 습득되어집니다. 대략 100년 전으로부터 습득되어지는데 뭐 여기까지 뭐 크게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뭔가 이 물질을 하는 게 습득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부가했대요. 그들에게 열정을 줬대. 자, 그럼 여기서 딱 친구들이 뭘 느껴야 되냐? 뭔가 알겠는데 그들이 왜 나오지?가 딱 되셨어야 됐다. 왜 그들? 뭔가 사람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쌤? 하면서 여기서 크게 단절을 느끼셨어야 됐어요. 이걸 받는 대상이 앞에 없어.
그지? 물질들이 열정을 느낀다는 표현은 되게 이상하죠? 맞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damn이라는 표현에서 뭐지? damn이 왜 나오지? 이제 의문이 들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제 세모를 치는 거야. 좀 정답에 근거가 될 만하네 하면서 자 그래서 to large 그리고 높은 정도로 그리고 물질의 특성에 관해서 그들에게 뭔가 열정을 줬대. 그리고 그러므로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이 발달되었대요. 다소 뭐 어떤 전문화된 특징과 함께 발달되었고 그 특징들은 실제로 충족시켜줬대. 뭐를요? 우리 현대 복잡한 사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5번도 읽어보니까 뭔가 물질을 많이 발견해서 좋아졌구나, 뭐 empowered 됐구나라는 이야기인 건 알겠어. 그래서 사실 여기도 뭔가 단절이 느껴진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딱 이렇게 읽고 네모 문장에 딱 가는 거예요. 뭔가 4번이 뭐지?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딱 가보는 거야. 자 그리고 볼게요. 자, it was not until 그때까지는 아니었대. 뭐가요? 상대적으로 최근이었대요.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는 아니었답니다. 뭐가 아니었냐면 과학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 그 관계죠. 뭐 사이에? 구조적인 물질의 요소들과 그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 건 최근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면은 딱 뭐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얘군요.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친구들? 그래서 사실 요 dam이라는 것이 친구들이 해석했을 때 그냥 우리가 지시대명사 휙휙 처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순서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시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정답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었다. 그래서 저 damn 때문에 정답이 들어갈 자리는 4번이 되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쌤, 저는 혹시 이렇게 생각해서 요 번호를 골랐는데 이거는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신가요? 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다 해결됐어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거 4번.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쌤이 일단 요 글을 해석하면서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 우리가 글의 대조를 쓰기 위해서는 보통 뭐가 필요하죠? 역접의 접속사가 필요하지, 맞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접속사가 없을 때도 대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딱 분기점을 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변곡점 같은 거죠. 딱 뒤집히는 지점을 주면 되는 거야. 그게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쌤이 그때 그 흑백 논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다. 즉 이거는 뭐야? 접속사가 없어도 표현할 수 있죠. 또는 뭐야?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이렇더라. 뭐 이런 것들. 사실 역접의 접속사가 없어도 대조의 속성을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야. 4번 문제는 그게 좀 커요. 그 속성을 이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 정답의 유무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4번도 별 붙인 이유가 이때 당시에 모의고사 이제 킬러 1등 문항이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속성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조라는 건 꼭 접속사가 없어도 분기점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복잡성이 더 커짐에 따라 뭐 사회 역학에 있어서 복잡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회 역학은 이제 음식을 선택하는 데 결정하는 사회 역학이야.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 그것이 만든데 뭘 만드냐면 마케터의 일을 만들고 광고자들의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든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쌤? 뭐 쉽게 풀어보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자, 음식을 고를 때 이제 그 음식을 마케팅하는 사람들에게 더 까다로워진대. 뭐 복잡성이 커진대요. 더 복잡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복잡해져서 이제 뭐 광고하는 사람이나 마케터들이 뭔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보니까 in the past 나와. 과거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 이게 일단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 과거에는 뭐 했냐면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 허락시켜 주었대요.
접근 가능하게 해주고 뭔가 상품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도록 도와줬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을 만드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지? 대량 생산이니까 많이 찍어내니까. 뭐만큼? 그들의 분포가 잘 되는 만큼, 분배가 잘 되는 만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예,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리고 뭐 널리 퍼뜨려질 수 있고, 그죠? 그게 일종의 뭐였다? 발전의 신호였대요. 그지? 뭐 현재는 뭔가 광고 마케터들이 어렵고 과거에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뭔가 상품을 접근하기 쉬웠다. 잘 모르겠네. 예. 예. 그리고 더 읽어볼게요. 자, 과거는 그랬다. 근데 nowadays, 요즘에는, 예. 자, 과거랑 현재에 대한 얘기죠. 요즘에는 it is increasingly replaced. 그것이 대체되었대요. 뭐로 대체되었대? 소비자의 fragmentation. 예, 친구도 요거 밑에 주석 달려 있습니다. 파편화래. 그러니까 쪼개졌대요. 예, 소비자들이 쪼개졌대. 좀 더 작고 작아지게. 작은 조각들로 쪼개지게 되었고요. 그 조각들은 실제로 뭐라고 여겨져요? 개인의 선호라고 여겨진답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 과거랑 현재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거 알겠죠, 친구들? 맞지? 과거는 어땠는데?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서 그냥 상품들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고 그게 발전의 신호였다. 근데 현재는 와서 어때요? 소비자들이 너무나 쪼개져서 그들의 선호가 반영돼야 돼. 무슨 말이에요? 커스터마이징 됐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쌤,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서브웨이지. 우리 서브웨이 가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 고르잖아. 먹기 싫은 거 빼죠. 그게 뭐야? 요거죠. 소비자들이 본인 선호에 맞춰서 파편화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매하더라도 옵션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잖아. 그게 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 조금 그리 어렵죠? 예.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뭘 느끼셔야 됐다. 과거에는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면 되는데 소비자들이 쪼개졌구나. 뭔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볼게. 자, 그래서 1, 2번까지의 자연스러움은 뭔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뭔가 단절이란 게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가볼게요. Everybody feels. 모두가 느낀답니다. 다르게 느끼고, 특별하게 느끼고, 그리고 예상한답니다. 상품을.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의 자신의 경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즉 뭐야? 개인의 선호를 반영해야 된다, 상품들이. 뭔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2번, 3번도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단절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볼게요. 자, 그리고 현실에서는요, 이러한 개인의 선호들이 어떻게 되어진대? 겹쳐진대. 겹쳐서 나타난대. 일시적으로. 그리고 항상 바뀐대요. 바뀌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부족적인 형성인데, 그 부족적인 형성이란 것은 뭔가 문화적인 민감성이나 사회적인 식별, 정치적 민감성, 이런 것들. 식단, 건강, 관심에 대해서 뭔가 고착화시키는 형성이라는데. 친구들 여기서 딱 뭘 느끼셔야 돼? 잉? 이 돼야 돼요. 왜요? 앞에서 뭐 얘기했어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된다? 파편화된다 얘기했어. 쪼개진다. 그럼 개인마다 다르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얘기해? 개인적 선호가 어떻게 된대? 합쳐진대. 응? 여기서 뭘 느끼셔야 돼? 뭔가 대조 포인트가 있구나. 가 되셔야 돼요. 윤수 왔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해. 딱 세모 치는 거예요, 여기다. 네, 딱. 뭔가 이상해요. 네. 하고, 세모 치고, 뒤에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소비자 파편화된 줄 알았더니 개인적 선호가 뭔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는구나.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소비자 커뮤니티를. 소비자 커뮤니티가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뭐 저장고가 돼요. 생각의 저장고, 이미지의 저장고, 어떤 관행의 저장고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비자 커뮤니티라는 것도 앞에서 받을 만한 게 딱히 마땅하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얘도 물음표. 그냥 딱 이 정도로 글이 끝났어. 그럼 어떡하죠? 저 잘 모르겠는데요. 딱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했는데. 뭔가 대조를 느끼긴 했으나 뭔가 잘 모르겠는. 자, 그리고 네모 문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글이 진짜 많이 어려워요, 이거. 같이 가볼게. 자, 이런 상태로 네모 문장 가는데
뭐라 돼 있어요? 개인적 이야기가 연결된대. 큰 덩어리의 묘사들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뭘 만든대요? 새로운 정체성들을 만들어낸대. 자, 개인적 선호는 파편화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개인적 선호가 뭔가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내용적으로 봤을 때. 친구들, 요거 판단할 수 있겠나? 쌤이 접속사가 없고 내용적 단절이 물론 저 4번에서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가 그 판단을 해봤을 때 요 내용적인 연결성은 그 개인마다 파편화야 아니면은 합쳐질 수 있다, 중복될 수 있다, 겹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 독해를 했을 때 어디에 해당되죠? 개인의 이야기가 더 큰 묘사들로 연결된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합쳤을 때라고 느껴져요, 친구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느끼셨으면 친구들 어떻게 돼? 아, 4번 또는 5번이겠네. 뒤에 이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가 분기점이 되겠네. 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보통 아,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네. 딱 하고 골라. 예. 근데 사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대조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댔죠? 분기점이 필요하댔죠. 그 분기점이 되는 단어가 바로 뭐야? 얘인 거야. 그래서 얘가 대조의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현재 막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막상 현실로 가보니까 합쳐지더라. 개인마다 다른 줄 알았는데 현실을 가보니까 합쳐지더라. 그러니까 이론상은 뭔가 그랬는데 현실로 가보니까 합쳐지더라가 돼서 사실 여기에 but이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사실 넣어주는 게 좋은데 이 원문 그대로 가져왔나 봐.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but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아.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역접이라는 것이니까, 역접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실 역접의 시작점이 여기가 돼서 같은 말을 역접의 앞에 붙이면 글의 맥락상 어색해져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5번이고요. 그래서 이 these consumer communities가 앞에 나오는 여기 larger narratives를 받는다. 이렇게 연결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이 분기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진짜 어려워. 그죠? 우리가 역접이라는 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분기점이라는 게 필요하다. 접속사가 없으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4번이 되기는 어렵다. 많이 어려운 글이었어요. 이 문제가 아마 오답률 거의 탑3 안에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 모의고사 때, 그의 모의고사 때.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이걸 맞추셨다. 되게 잘하셨고요. 틀렸어도 괜찮아. 사실 이 문제는 틀려도 돼. 우리 1등급 맞을 때, 아, 쌤, 이건 보내줄게요.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5번.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볼 건데, 5번은 친구들이 요 also라는 접속사의 속성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also라는 건 뜻이 뭐죠? 뜻이 뭐지, 이거? 또한 뭐 이런 뜻이죠. 그지? 또한 이런 뜻인데 얘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또한이라면 똑같은 내용을 추가 진술할 수도 있고요. 그지? 그리고 뭐도 되냐면 그 in addition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게다가 이런 역할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제는 똑같은데 소재를 다른 걸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also는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우리가 그냥 똑같은 말을 재진술할 때 쓰거나 also 아 맞아 또한 이렇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also가 약간 게다가 in addition 같은 느낌으로도 쓸 수 있어. in addition은 이제 약간 좀 소재가 전환되죠. 똑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주제는 동일하지만 소재를 다르게 쓸 때도 also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알고 저 also를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글의 해석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다 글 자체가 다.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is는 생산량을 의미해요. 생산량을 유지하는 거.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요구한답니다. 뭘 요구해요? 자, 여기 curly birth인데 밑에 나와 있죠? 예. 안 나와 있네. 예. 그 어떤 새로운 컬티바나 또는 어떤 관리 수단을 요구한대요. 이제 여기서 뭐 새로운 컬티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얘는 이제 뭐 새로운 뭐 방법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볼게요. since 뭐 이유로? 해충과 질병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aspect of chemical 어떤 화학 물질의 측면에서 그리고 physical, social environment 물리적 또는 사회적 환경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대. 몇십 년 동안 바뀔 수 있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뭔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생산량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추상적이죠. 예.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회사가 유지된다 이 말이죠. 예, 뭐 이것까지 이야기 어려우니까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데 뭔가 생산량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밑에? 해충과 질병이 환경에 따라 진화하니까. 근데 쌤은 왜 해충이죠? 몰라, 상품이 이거를 다루는 상품인가 봐요.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예. 사실 크게 감은 안 잡히는데 뭔가 이 상품이 해충 질병을 뭔가 죽여야 되나 봐. 예. 그러니까 얘도 진화하니까 얘에 맞춰서 뭔가 뭐 발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 같아. 그래서 뒤에도 읽어볼게요. 자, 1960년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대. 나오네요. 예, 살충제가 되게 도움이 됐대요. 뭐한데? 인류에게. 그죠? 그럼 사실 1번은 요 앞에 내용을 그대로 연결 씹는 것 같아. 과거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그 살충제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게요. 자, developing new broadly effective persistent pesticides. 그러니까 새롭고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리고 좀 지속적인 이 살충제는요. often was considered 여겨졌대. 최고의 방법이죠. 뭐 할 수 있는 해충과 작물에 있어서 해충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좋았다. 좋은 방법이었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돼요. 그지? 그래서 단절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뭔가 살충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뭔가 단절이 느껴지진 않네요. 그래서 뒤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 자,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그지? 그때 이후로 그것은 뭐 하게 되었어? 명백하게 되었대. 뭐가요? 그 효율적인 살충제가 뭐가 되었대? 해로운 효과를 미친대. 그죠? 친구들 느껴지나? 역점의 접속사가 없는데 뭐야? 시간의 기점으로 분기점이 된 거 느껴지죠? 그지? 그래서 대조가 되는 거야, 내용이. 자, 뭔가 익충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익충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하는데요? 그들의 해충을 통제하는데 좋은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네게이트라는 것은 이제 효력을 없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거티브에서 파생된 건데. 그러니까 해충들에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지. 얘들을 제거해버리면. 네. 그죠? 그리고 요 that은 여기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요거. 네. 병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네. 또한 뭐가 명백하냐면 그 지속적인 살충제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는 대상들에게도 손상을 시킬 수 있대.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지? 생태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새나 사람들에게도 해로워질 수 있다. 안 좋다. 그지? 그래서 사실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3번도 크게 어색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볼게요. 아주 높은 비용이 또한 포함되어 있대. 다음의 절차에. 뭐에 필요한? 어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는 절차에 포함돼. 갑자기 여기서 내용적 단절이 느껴지시나요? 갑자기 정부 승인을 왜 받아?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세모 치시고 5번 보시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려사항이 아마 여겨져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해? 어떤 해충들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 여겨져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더 저항이 있는 해충에 대해 저항이 있는 것을 잠깐만요.
그죠. 통합하는 겁니다. 좀 더 저항성 있는 거. 해충의 저항성 있는 것을 통합시키는 거죠. 뭐로써? 하나의 품종으로서. 뭐함으로써? 브리딩, 키우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거죠. 다른 어떤 생물학적 통제 수단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뭔가 해충에게만 뭔가 적용될 수 있게 다른 익충들은 죽이지 않게끔 뭐 이러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도쿄를 딱 정리해 보니까 친구들이 여기서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글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게 맞는지 확신해 보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가보는 거야.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일단 문장 맨 앞에 쓰이죠. 또한이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자, 보시면 It has become difficult for companies to develop new pesticides. 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건 어렵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어렵고, 심지어 어떤 회사들, 특히 이득에 대한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부정적인 것도 많이 없는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충제 만들기가 어렵다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야? 비용이 비싸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왜요?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 소재 그대로 다뤄주고 있고, 그리고 소재가 뒤바뀌고 주제는 그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죠. 친구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대망의 6번입니다. 친구들 이거 갭 느껴지세요? 찾았어요, 단절을 혹시? 쌤, 저 찾았어요. 찾은 사람? 사실 찾기 어렵죠. 찾았으면 이걸 쓴 작가입니다. 쌤이 생각했을 땐 그래요. 많이 찾기 어려웠고요. 이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우리 아까 세 번째 유형 중에 기억나요? 네모 문장에 접속사도 없고 글에 단절도 없어. 진짜 어려운 글이거든요. 이럴 때는 쌤이 푸는 게 소재 연결성과 일반적 진술이냐 구체적 진술이냐 이걸 가지고 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석을 같이 해보면서 봅시다.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가보자. 어떤 역학인데 집단 탐지에 대한 역학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 집단 탐지가 뭔데 뭐 더 읽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which cues 어떤 단서가 개인들이 사용할까요? 증거로서 포식자들 공격의 증거로서 사용할까요? 뭔가 집단 탐지가 뭐 포식자 공격을 탐지하는 뭐 그런 건가?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몇몇 경우에 뭐 할 때 개인이 포식자를 탐지할 때 최고의 방법은 은신처를 찾는 거죠. 도망치는 겁니다. 은신처를 찾는 거다. 그죠? 그렇대. 자, 그래서 departure from the group. 근데 그룹으로부터 이제 딱 출발하는 것은요. 아마 위험의 신호를 보낼지도 모른대. 특히 뭐 할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위험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뭐 할 수도 있대요? 야기할 수 있대. 뭐야? To be a 조절된, 여기서 flossing 하면은 이제 날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날아가다. 날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날아가는 거야. 어디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날아가는 것을 야기할 수도 있대. 선생님, 뭔 말이죠?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1번에서 이제 갑자기 뭐 출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친구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새들이 있어. 새들이 있는데 요 글의 내용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새들이 있는데 이제 새가 한 마리가 휘리릭 하고 날아가. 그럼 이제 그룹에서 한 마리가 출발한 거죠. 출발했는데 이게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얘 날아가는 이유를. 근데 얘가 날아간 이유가 알고 보니까 뒤에 독수리가 오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걸 뭐로 볼 수 있다?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위험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실제로
그 지역으로부터 먹이가 되는 녀석들이 날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친구 내용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볼게요. 쌤, 근데 솔직히 이거 읽고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연구로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네,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줘. 그래서 볼게. 이 내용처럼 해석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뒤에서 그대로 설명해줘요. 볼게요. 자, 이 정코라는 애가 뭐냐면 새 종류인데 이 새가 바로 the view, 관점을 지지해줍니다. 바로 뭐야? 어떤 관점이냐면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요, 주의를 기울인데, 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데? 개인이 그 개인 그룹이 출발하는 거죠. 개인 그룹의 출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대. 근데 하지만, 요 that은 요 병렬되는 겁니다. 어떤 관점도 있냐면, 자, multiple individuals, 뭐야? 하나의 개인의 출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인데, 다수가 출발하면, 그것은 뭐 한대요? 탈출 반응을 야기한대, 개인들에게. 그러면 친구들이 저 첫 문장에 있는 뭐야? 집단 탐지가 뭐가 돼? 요게 되겠지. 내용적으로 연결되세요? 선생님, 집단 탐지가 왜 이게 되죠?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들이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은 그냥 저 어디가? 이렇게 되지만 갑자기 5마리가 날아가. 뭐야? 야, 우리도 튀어야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 의미가?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마리 개인이 날아가는 것은 주의를 기울인다. 근데 뭐야? 여러 마리가 날아가는 것은 뭐 한다 했어? 자기도 탈출한다 얘기했잖아. 그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요 집단 탐지라는 것은 요 내용과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명이 나가면 본인도 도망치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뒤에 읽어볼게요. 자, 만약 그 그룹의 멤버가 출발한다면 그것은 아마 수행될 것입니다. 많은 이유들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포식자들의 위협이 아닌 것들 중 하나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자, 한 마리가 떠났을 때는 얘네들이 주의만 기울인댔잖아. 도망 안 치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자,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탈출한다면 뭐로부터? 그러니까 한 명이 떠날 때마다 한 명이 떠날 때마다 계속 야 우리도 도망가자라고 한다면 걔네들 아마 자주 반응할 겁니다. 뭐 할 때? 실제로 포식자들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갈 때는 포식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맞지?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되세요? 친구들? 글이 좀 어렵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몇몇의 개인이 출발할 때 동시에 여러 명이 출발하는 거죠. 그것은 뭐야? 진짜 위협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답니다. 자, 다 읽었는데 단절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 내용 해석도 잘 안 된 것 같아. 물론 쌤이 이렇게 풀어줬지만 실제 문제 풀었을 때는 뭔 말이야 싶은 느낌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네모 문장도 가니까 와, 큰일 났어. 뭐 힌트가 이것밖에 없어. 쌤 어떡하죠? 이 문제 보내줘야 되나요? 네, 보내줘도 됩니다. 보내줘도 되는데 사실 보내줘도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풀어보자면 자, 이것이 이해되어진대. 뭐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진대요?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진대. 자, 이렇게 하고 끝났어.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저 네모 문장을 가지고 연결성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자,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가 여기서 신뢰성을 받을 만한 요소가 뭐 있죠? 우리 글이 전체를 읽었을 때 신뢰성이랑 비슷한 속성을 가진 내용을 볼 만한 게 있나? 쌤,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찾아보자면,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찾아보자면, 신뢰성이란 걸 그나마 다룰 만한 거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한 명이 떠날 때와 여러 명이 떠날 때고, 얘는 진짜고, 얘는 가짜죠. 쌤, 왜 가짜예요? 가짜라고 설명해줬어. 그럼 봐봐. 이게 뭐야? 신뢰성이 되죠. 조금 어렵지만,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진짜냐, 가짜냐,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뭐야? 신뢰성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글이 어려워지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신뢰성이라는 것은 일반적 진술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준 게 어디야? 이 if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만 출발한다면 그것은 위협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한 명이 떠날 때마다 계속 떠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알람이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가 돼요. 그래서 사실 요 두 내용의 신뢰성의 측면을 받을 만한 요소가 저 3번이 되겠습니다. 진짜 많이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 틀려도 돼. 제가 그냥 틀릴게요. 네, 그게 나아요. 개인적으로 풀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많이 어렵고 그냥 틀리라고 준 문제라서 이거는 틀리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풀어요? 접속사도 없고 글 단줄도 안 느끼는데 해석으로 풀어야 된대. 이 정도 독해력을 가지려면 사실 거의 100점 나올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쌤 그냥 이거 보내줄게요.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1등급 받는데 이거 틀려도 지장 없어요. 알겠지? 근데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혹시나 친구들이 문제 풀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라도 풀이해 보려고 시도해라. 그래서 이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찾으려고 하셨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 제가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쉬었다가 뒤에 거 마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